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1장 7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린 디자인 방법과 관련돼서 이해관계자 분석, 그리고 제품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체크리스트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 그린 디자인과 관련된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 것이고요. 강의 말미단에는 경제성 분석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 분석 그리고 환경성 분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효과를 좀 측정을 해보는 그런 것들까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1장 7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번 강의는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 개선 디자인 기법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서비스 전략 및 아이디어 도출에서는 저희가 이제 품질 기능을 전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비스 디자인 평가 부분에서는 이 경제성에 대한 평가와 환경성에 대한 평가 부분을 시나리오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 개선 디자인 기법 개발 첫 번째로 이 신서비스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서비스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까지 소비자가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서비스 개발의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서비스 개발은 이 기업의 어떤 전략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 개발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신서비스 개발은 이 기존의 제품 개발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고객 요구의 어떤 기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고객의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의 어떤 제공을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개발자의 어떤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기반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개발자의 어떤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가능할 때 우리는 신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산업 분석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어떤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현황 분석의 어떤 예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연도별 국민 1인당 GDP 어떤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 추이,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회가 고령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료비가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의료비가 많아진다라는 것들은 이 질병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전 예방과 관련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그러함으로 해서 가습기 사용이 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어떤 시사점을 좀 발굴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는 이 국민 1인당 GDP의 어떤 변화 추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돼서 마찬가지로 이 가습기의 어떤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 2가지의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현황 분석의 예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현황 분석의 두 번째는 이 가습기에 대한 살균제 피해 일지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한다라는 건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 가습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단에서 분석한 이런 그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이나 산업 환경에 대한 분석들을 결국에는 STP를 통해서 이슈를 도출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TP 분석이란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해서 브랜드를 포지셔닝을 하는 것들의 앞글자를 묶어서 우리가 STP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할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경쟁 강도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성숙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특한 포지셔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규결을 하는 분석, 이 기법이 STP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STP 분석에 대한 예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 4번과 표 5번이 인구 연령대별로 해서 또는 소득 수준별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분석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표대로 보자면 21세부터 60세까지 어떤 주도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자, 다음에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부분들, 뭐 이런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들에 의해서 사전적인 검토로서 시장 세분화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압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외부 환경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어떤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점 또는 못하는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결국에는 성공 요소와 장애 요소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수압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회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SO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SO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강점 활용에 대한 기회 대응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WT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험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O 전략과 WT는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전략에 대한 포인트가 명확하지만 예를 들어서 WO나 ST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보완을 하거나 기회를 탐색하는 형태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 설계 시에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QFD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우리가 이제 보통 품질 경영의 어떤 방법론들 중에 하나로서 좀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을 제품의 기술 특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QFD의 전개는 기획 설계, 그다음에 부품 전개, 공정 견계,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QFD에 활용이 되는 품질의 집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House of Quality라고 해서 HO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시스템의 어떤 설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9점 또는 3점, 1점 이렇게 부여를 해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매트릭스에 의해서 뽑아내는 과정들을 HOQ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렸던 HOQ 과정은 1단계와 2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의 어떤 소리, VOC라고 하는 고객의 소리를 어떤 그 엔지니어의 어떤 특성 부분들로 변환을 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엔지니어의 어떤 특성 부분을 결국에는 부품의 개발이나 특정 어떤 설계 단계에 쓰일 수 있는 부분들로 또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디자인 플래닝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단계는 파츠 플래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의 집 HOQ 과정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QFD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제조 공정에서 쓰이는 어떤 품질 경영의 어떤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서비스와 관련된 디자인을 설계를 할 때 QFD 방법론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 서비스 디자인에 맞게 재구성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어떤 고객의 어떤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엔지니어의 어떤 특성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가중치를 부여를 함으로써 매트릭스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그 중점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의 어떤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현황 이런 것들을 연관관계라는 부분들의 어떤 매트릭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중요도를 뽑아내는 과정이 디자인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QFD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쪽 하단에 쭉 나열을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이해관계자의 어떤 현황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의 어떤 중요도를 가장 중요하면 9점, 그 다음에는 3점, 그 다음에 이제 1점 이런 형태대로 해서 나열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뽑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습기와 관련된 위생 문제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수 부분들은 각각의 고객의 요구 사항과 이 관계자의 현황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점수화를 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점수 부분은 그 각각의 열들의 총합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어떤 중요도를 뽑아서 우리가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는 가습기의 어떤 위험 문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어떤 그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환경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성을 어떤 평가할 때는 LCA라고 해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 부하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의 투입 또는 조작, 유지, 폐기 이런 전 과정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뽑아내는 과정까지 해서 경제적인 어떤 책임까지 포함을 하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LCC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성 부분과 경제성 부분을 평가를 해서 결국에 우리는 이 생태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영향 부분은 가장 낮게 또 제품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는 높게 했을 때 우리가 생태 효율성은 가장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성으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는 경제성으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저희가 그 가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가습기를 그 필터나 진동자를 교체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디자인을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는 서비스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더 경제성이나 환경성이 있는 것들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하단에 있는 내용처럼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습기의 어떤 소비자 가격은 69만 원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준으로 좀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세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세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 1회 사용이 되면서 1회에 한 보통 30g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화학 물질을 씁니다.
자, 그리고 가습기 어떤 교체 서비스 부분은 필터를 교체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진동자를 교체하는 부분들로 해서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성 평가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자, 그러면 이게 세척 서비스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가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경제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의 세척 서비스 부분입니다. 자, 세척을 하는 서비스 부분은 이 화학약품의 어떤 구입 비용은 자, 3,153원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묶어서 나온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학약품 구매 비용도 들어가지만 이 유지하거나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코드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도 89,000원이라는 부분들로 또 소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부품에 대한 교체할 때 들어가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진동자의 교체 비용이 한 25,000원. 자, 그 다음에 범용 필터의 어떤 교체 비용이 11,000원 부분. 이렇게 그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코드 인건비는 이거를 이제 세척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교체 서비스를 할 때 그 발생되는 비용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총 합산을 해보면 92,536원의 어떤 그 소요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하단에 있는 교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46,383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부품에 대한 교체 서비스보다는 세척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환경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세척 서비스가 나은지 교체 서비스가 나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척을 할 때 들어가는 이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6.75g CO2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사용을 할 때마다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총 합산이 이제 이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1년 48주 3년 곱해서 전체적으로 6.7536의 g당 CO2가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 자, 두 번째 교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자의 어떤 필터를 교체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제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11.157의 어떤 CO2. 자, 그 다음에 필터를 다 사용을 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의 발생을 하는 CO2가 0.684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6.7536 CO2가 발생을 하고요.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11.841에 해당하는 CO2가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성과 마찬가지로 환경성 부분에서도 부품에 대한 교체 서비스보다는 가습기의 어떤 세척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더 좋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성과 경제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더 효용이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효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분모는 낮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서비스의 어떤 환경 효율이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해보면 이 세척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교체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환경과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그 효율이 좋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린 디자인 방법 개론의 어떤 서비스 설계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STP나 스왓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한 분석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반으로 인해서 경제성이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될 때 우리가 이 서비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